김수열님, 예전에 히트 상품인 노턴 엔티바이러스가 SAP로 발전되는 것이 맞는지요? 일단 요 질문부터. 네. 일단은 발전된 제품보다도 아마 엔드포인트 분들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들이 많이 아시는 부분 자체가 이제 노턴을 많이 아셨었죠. 네네. 어제 그 기반이 되는 코어 기술들, 이 진단 기술은 동일하게 쉐어하고 있고요. 네. 뭐 노턴 360이니 네. 노턴 IS니 이런 제품은 기능 관점 B2C, 예를 들어 매체저라는 건 내 PC를 내가 쓰기 때문에 매체를 내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런 B2B, 기업에 맞는 용도의 기능이 일부가 빠져 있고 대신에 이쪽은 백업이나 다른 부가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악성 코드에 대한 코어된 기술 관점에서는 동일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몇 개 피처 관점에서만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황경상님, EP 보안 관련, 엔드포인트 보안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과 제품이 나왔는데요. 엔티바이러스 백신, DRM, DLP, NANAC 등 개인은 아니지만 기업은 어느 한 분야만 뚫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개별적으로 하나씩 도입을 한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너무 많은 에이전트로 인해 네네. 사용자 환경이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현재 통합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네. 심한택이 빠른 것 같은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요? 상당히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네네. 말씀처럼 이제 엔드포인트 단의 보안 기술들은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사항이 됐습니다. 근데 그 기술을 포인트 솔루션들을 쓰기 시작한다면 그 동작하기 위한 에이전트나 뭔가 깔려야 되겠죠, 상대 PC 단에. 그런 것들이 많이 깔리면 깔릴수록 시스템의 리소스나 관리 이슈들이 일단 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 SEP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매체 제어나 애플리케이션 제어나 호스트 무결성의 하나의 솔루션으로 별도의 라이센스 차징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리소스를 최소화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또 관리 솔루션을 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볼 수 있겠죠. 네. 네. 김완수님, 오감지로 인한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 잘못된 감지에 대한 대체 방안은 있는 건지요? 네. 네. 또 중요한 질문도 해주셨고요. 네. 저희 시만텍은 이제 글로벌 기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화이트리스트를 예외 처리할 부분들을 직접 등록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네.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관리 솔루션 상에서는 그분을 예외 처리한다던가 복원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제공이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관리 솔루션 자체에서 패턴을 롤백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서버 여러 가지 패턴, 오늘자 패턴, 어제자 패턴, 보다 하루에 기본 3번 정도 패턴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 정글로 롤백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길재님, 심한테 백신하면 과거부터 좀 무겁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 네네. 무거웠고요. 이 부분은 얼마나 해결이 되었는지요? 네. 사실 이 질문 주신 분께서는 또 오랫동안 많이 써오신 저희 쪽에 많은 걸 써오신 분 같으세요. 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항상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SEP가 지금 12버전 돼 있고요. 정확히 12.1.5 버전인데 특히 예전 11 버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무거워 컴플레인 저희도 많이 받았었고요. 근데 12점이 계속 버전이 마이너 버전에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부팅 타임 관련된 부분들부터 해서 점유율 부분들을 계속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네. 네. 김지호님, 평판 탐지를 통해 악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특별한 기준이 또 있는지요? 네. 일단은 휴리스틱이라는 부분을 진행하려면 최초의 특정 기본이 되는 샘플 하나 일단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이 샘플 자체가 보통 이런 툴 같은 걸 통해서 여러 변종을 만들 수가 있는데 기본 DNA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네. 기본 동작 동일합니다. 물론 값을 어디 쓰고 다 동일한데 특정 이제 바이트레벨만 비트레벨만 바뀐 것 뿐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변종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으로 한 세트로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일단은 휴리스틱 기술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뭐 우리도 휴리스 씁니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거기 들어가는 그 샘플이 어떤지 네네. 그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걸 기본 샘플은 네네. 무조건 하나 있어야지 네네. 얘를 기반으로 변종들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네.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회사에서 갖고 있는 휴리스틱 진단 기술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평판 기술이라는 부분, 물론 다른 벤더들도 있습니다. 평판이라는 부분들은 휴리스틱이 없는 말 그대로 최초 나온 파일이긴 하지만 수치화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네. 보안 정책에 따라서 우리는 좀 더 클린한 파일 위주로 받을 거야. 아니면 나머지 차단할 거야. 이 관점으로 가기 때문에 약간의 기능상의 차이는 있다 볼 수 있겠죠. 네. 네. 자, 노재영님, SCP 솔루션이 보안 장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윈도우 PC만 가능한지 안드로이드 등 장비도 가능한지요? 네. 일단은 이 SEP는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OS는 윈도우, 맥, 리눅스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네. 안드로이드는 별도 지원하지는 않고요. 알겠습니다. 네. 정성우님, APT 공유에 대한 방어 솔루션 탑재 여부와 방어 학습 기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보통 이제는 IPS 같은 어플라이언스 장비들에 보통 많이 했던 뭐 학습 기반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학습 자체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습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오탐 이슈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사용자 단 이건 엔드포인트 단에 깔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통제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습 기간 자체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박병수님, 시만텍 SP 제품의 오탐률은 몇 프로 정도 되는지요? 타 제품에 비교해서? 사실 오탐률 자체를 딱 이 정의한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글로벌적으로 물론 오탐 자체가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네. 그거는 거짓말이 될 거고요. 네. 오탐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특별하게 큰 오탐 사고가 있지는 않았었고요. 아마 타 벤더를 제가 또 얘기하긴 뭐합니다만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OS에 대한 파일들, 코드 사인 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자체를 통해서 일단 오탐을 최소화하고 있는 게 현재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관수님, 평판을 한다는 건 이미 분석을 했다는 거 아닌지요? 어떻게 언노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자료는 이미 시그너처럼 막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평판이란 부분들은 이런 식입니다. 얼마나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언제 생성이 됐고 분포도 같은 걸 보는 거죠. 이 파일 네. 자체를 보는 부분일 테고요. 네. 그 다음에 코드 사인이 되냐 여부부터 해서 아직 알 수 없는 파일입니다. 아직 악성 코드로 판단은 안 됐어요. 네네. 근데 이거를 패턴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진단에 차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치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은 패턴 관점하고 분석 자체의 관점보다는 좀 다른 관점인 거고요. 네네. 이 배포율, 그다음에 생성 날짜, 제조사, 그다음에 저희가 평판해 보게 되면 특정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하는 사이트들 이런 모든 정보들을 통해서 있는 거죠. 수치화되어 있는 거죠. 네네. 우리의 정책에 따라서 레벨을 올릴 것이냐, 낮출 거냐 판단을 갖고 하는 부분이기 네네. 때문에 네. 약간 차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자, 그 다음에 박치규님, 엔드포인트 보안은 웹, 네트워크 보안과 연계가 중요할 것 같은데 시만텍의 사이버 공격, 킬체인 구축 전략이 궁금합니다. 네. 아, 제가 지금 저도 앞에 질문을 보고 있는데 그 질문 제 보이지가 않아서요. 네네. 네. 여기. 예, 네,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웹이나 저희가 이제 시만텍에서는 최근에 아마 몇 주 전쯤에 그 별도 세미나를 했습니다. APT를 대응할 수 있는 이제 솔루션에 대한 저희가 세미나를 한번 진행했었고요. 네. 시만텍 엔드포인트 시큐리티라고 해가지고 APT를 대응할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이 네. 부분 뭐냐면 기본적인 이 SEP하고 별도의 솔루션 이제 저희가 곧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수를 통해서 기존의 어느 사이트를 통해서 다운로드가 되는 사이트명, 네. 사이트명부터 해서 해시값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자체를 가시성을 제공하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제공이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게이트웨이 단에서 이 제품이 추가가 돼서 이 게이트웨이 장비를 통해서 이 중간 필터링을 같이 코어를 통해 가지고 가시성을 확보하고 네. 또 시닉이라는 기술도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기반의 저희가 이제 샌드박스 형태로 가지고 돌려서 로컬에 할 수 있습니다. 온프라미스로 하게 되면 네. 퍼포먼스나 그렇죠. 그런 부분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쪽에서 이런 가상 쪽에 동작하는 것들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술이 탑재가 돼서 그런 신입 기술 또한 머지된 부분이 앞으로 나올 제품으로 포함이 될 거고요. 정리 말씀드리면 가시성에 대한 확보 부분 자체를 좀 더 명확히 해드리는 제품으로 제가 출시될 제품이 있습니다. 네. 자, 김효진님, 중앙관리 서버가 관리할 수 있는 에이전트 개수와 업데이트, 패치 방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네. 보통 중앙관리 서버, 물론 하드웨어 스펙에 따라 차이 있습니다만 중앙관리 서버를 통해서 보통 4,000대, 한 대에서 5,000대 이상 관리하게 돼 있고요. 만약에 1만 유저, 2만 유저라면 그 개수를 감안해서 관리 서버를 여러 개 두는 거죠. 그리고 관리 서버가 업데이트가 된다면 로컬에 있는 이 에이전트들은 이 관리 서버를 통해 로컬 업데이트를 받는 방식으로, 물론 인터넷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네네. 트래픽을 고려해서 업데이트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혜식님, 한 대의 PC가 해당 기관 전체 네트워크망을 중단시킬 정도로 PC 성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다 세션을 유발하는 단말기에 대한 자동 차단 기능 및 해지 기능, 관리자 및 해당 단말기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일단은 여기 SEP 자체에서 일단 일부 기능 중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 PC를 통해서 과다한 트래픽이나 어떤 패킷을 쏘게 된다면 네. 그 소스에 대한 부분을 특정 시간 동안 디폴트는 5분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건 정확히는 SEP의 방화벽 기능 안에 하나의 옵션으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네. 5분 동안 접속을 차단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쪽 데스티네이션에서 내 소스로 들어온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시만텍 DLP 솔루션과 디바이스 컨트롤이랑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질문을 또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 질문의 차이를 보게 되면 이런 식인 거겠죠. 이 디바이스 컨트롤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매체에 대한 포인트가 어디냐에 따른 차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디바이스 컨트롤, 매체제라는 거는 매체에 대한 통제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LP는 그 매체 안에 컨텐츠를 기반으로 통제하는 관점이겠죠. 우리 네. 보안 정책 안에서 특정 문자리 포함되거나 특정 고객정 포함된 문자리나 또 황책자를 막겠어. 이거는 매체가 아니라 매체 안에는 컨텐츠를 필터링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이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이나 DLP라는 부분은 컨텐츠 관점에 타겟이 있는 부분이고 매체는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을 네. 사용하겠냐 안 하겠냐 읽기만 하겠냐 안 하겠냐 관점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그렇죠. 네. 포인트의 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재영님, 엔드포인트 보안의 경우 에이전트 설치, 성능 저하, 기설치 소프트웨어와의 충돌 등의 이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이슈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요? 어떻게 보면 설치라는 부분은 이제 배포 관점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설치 유도할 수 있는 여러 솔루션을 통해서 아니 배포 솔루션을 통해서 배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성능 저하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기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를 더 올린다면 메모리 리소스는 당연히 점유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점유 부분은 일단은 감안할 부분이 필요합니다만 우리 예전부터 그 아까 오랫동안 써오신 분 입장에서는 좀 리소스를 많이 점유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개선했기 때문에 그런 성능 저하 부분은 좀 감안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기설치된 소프트웨어와의 충돌 이슈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해결은 가장 애매한 건이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어떤 소프트웨어 충돌하는지 일단 확인이 된다면 그 소프트웨어 서로 일단은 이 바이올레이션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양 솔루션 간에 그쪽 부분을 예외 처리를 보통 해주죠. 네. 폴더 단위로 한다던가 파일 단위로 보통 예외 처리를 해서 그쪽에 대한 간섭을 발생 안 하게끔 해서 충돌을 회피하는 게 일반적인 네. 회피 내용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홍관호님,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에서 엔드포인트 보안이 가능한지요? 저희 쪽에 이제 앱센터라는 별도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제 모바일 쪽에 보면 요즘에 안드로이드나 스마트폰 사시게 된다면 뭐 번들로 깔린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안티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 관련된 안드로이드 쪽에 대한 대응 관점에서는 MAM 쪽으로 많이 왔죠. 초창기에는 MDM 쪽, 디바이스에 네. 대한 관리 관점. 뭐 디바이스를 분실했을 때 막을 건다던가 초기한다던가 이 관점에서 이제는 우리 내부에 일단은 그룹 같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폰, 이런 뭐 아이패드나 이런 모바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이 업무적인 걸 받은 파일을 개인용 앱을 통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컨텐츠, MAM 관점으로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이 안티바이러스 기능이 같이 합쳐져 있는, 물론 모듈화되어 있긴 합니다만 저쪽에 앱센터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노재명님, 가상화 보안은 게스트 OS에 설치하는 건가요? 호스트 OS에 설치하는 건지요? 호스트 OS에 설치된다면 호스트에서 게스트 OS 내 파일을 이미 접근하면 보안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이 부분은 게스트 OS마다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호스트마다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게스트 OS 내 파일을 이미 접근하면 게스트 OS 하나의 일반 OS입니다. 네. 뭐 VDI 써보신다면 아시겠지만 뭐 업무용, 인터넷용 보통 나눠 쓰실 거고요. 그 환경 자체는 일반적인 OS 환경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에이전트 형태로 깔리기 때문에 이미 접근자는 약간 좀 다른 내용 같긴 합니다. 네. 네, 유명호님, 시만텍은 샌드박스 기반의 APT 대응 솔루션을 낼 계획은 없는지요? 만약 낸다면 엔드포인트 기반의 APT 탐지 대응도 포함되는지요? 일단은 엔드포인트에 대한 APT 탐지 기술, 아까 가시성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저희 쪽에 클라우드의 신입 기술과 코어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저희가 여름쯤에 나올 계획이고요. 네. 그다음에 APT 대응 쪽에 게이트웨이에 따르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다음 달 정도쯤에 나올 예정을 갖고 있고요. 릴리즈될 예정이고요. 네. 얘는 한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그 가시성 확보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 관리 솔루션과 코어한 상태에서 우선순위 네. 를 제공하는 게 또 하나의 어떤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중님, 사용자가 쓰고 있는 백신의 업데이트를 타고 악성 코드가 내려오게 된다면 어떻게 탐지하는지요? 또 알려진 위협과 알려지지 않은 위협도 시그너처 방식과 패턴 중심이면 제로데이 어택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탐지하는지요? 먼저 후자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려진 위협이라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패턴을 통해 진단되는 관점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위협이라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전자는
시그니처 패턴을 통해 진단하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평판이나 행위반 탐지 기술을 통해서 탐지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처리가 될 거고요. 아까 저 처음에 질문하신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360 사이버 테러 때 유사한 부분을 좀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 관리 서버와 이 클라이언트 간에, 물론 관리 서버도 처음에 마찬가지입니다. 무결성을 체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변조를 통해서 하나의 배포 디자인된 부분을 하는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먼저 차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희님, 폐쇄망에도 평판이나 행위 기반 진단 성능이 동일하게 좋은가요? 폐쇄망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폐쇄망에서는 평판 기술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과 체크를 해와야 되기 때문에 질문하신 내용 맞습니다. 맞는 것처럼 기본적인 부분은 이 안티바이러스를 통해서 동작할 수밖에 없고요. 행위 기반은 패턴 기반을 오기 때문에 동작할 수 있습니다만 행위 안에서도 의심스러운 파일은 평판에 한번 질의할 수 있게 옵션화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옵션을 못 쓰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윤여영님, 네트워크 파일 평판 행위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대응하는 설명이 좋았습니다. 혹시 국내 사례 중 성공적 설치 운영한 사이트가 있으면 소개 부탁하고요. 국내 사이트들의 보안 정책 특성 중 해외와 다른 특이한 점은 무엇인지요? 일단 성공 사례 부분은 뭐 일반적인 세미나면 좀 간혹가다 예를 들어드리고 고객분을 일단 초청해 저희가 합니다만 일단만 소셜 기업 중에 한 분께서는 이제 담당자분께서 이제 보안 이런 안티바이러스 밴드에다 오셨더라고요. 개발 쪽에 하셨다 오신 분이 계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평판 기술 되게 알뜰히 쓰셨다고 해야 되나요? 되게 잘 쓰셨어요. 쓰셔가지고 효과를 많이 보신 게 하나의 또 케이스가 있고요. 해외라면 어떻게 보면 차이가 있다면 국내보다는 이런 기술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IPS나 평판, 행위반 기술들부터 많이 안 올려 쓰시는데 그런 옵션들을 많이 올려 쓰고 계십니다. 그게 국내와 해외 차이라면 좀 차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평판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고객사의 트래픽이나 패킷이 시만텍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죠? 이거는 이제 데이터 수집이라는 부분 자체가 파일 자체가 통으로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파일의 이제 어떤 해시 정보나 파일의 생성 날짜, 어떤 파일의 어떤 속성 정보 같은 것들이 날아가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동환님, 타사 제품보다 가장 어필할 만한 기능은 무엇인지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사실 여러 기능들을 좀 어필하고 싶기는 합니다만 뭐 대표적으로 한 가지 기능을 한다면 아까 안티바이러스 기능 안에서 어떤 평판 기술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 평판하고 이 행위 기반 탐지 기술은 말 그대로 기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스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한순간 아니면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에 어떻게 이런 기술 축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요즘 공격은 국내 특정 어디서만 날라오는 게 아니라 거의 해외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거의 유사한 시간대에 일단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볼 수 있겠죠. 자, 임근식님, 시만텍은 혹시 커널 레벨의 시큐리티 모듈 솔루션도 있는지요? 있다면 간단히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마 저희 제품 한번 내용 한번 보신 분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 이제 DCS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시큐리티 서버 어드밴스라는 제품이 있고요. 얘는 이제 CQS처럼 커널 레벨에 동작을 해서 화이트리스트로 악다운 기능도 일단 제공하고요. 말씀처럼 어떤 보안 어떤 룰을 갖고서 정책이죠. 정책을 갖고서 통제할 수 있는 방화벽 기능도 포함이 돼 있어서 IP 포트 기반 랩에 들어온다면 정책 기반을 갖고서 화이트리스팅 그런 형태로 통제할 수 있는 제품이 있긴 있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다 해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많이 받았고요. 자, 황경상, 류성민님, 이성범, 서길재, 박병수님. 이 5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면서 좀 말씀을 하죠. 오늘 이제 바쁘신 시간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SEP라는 제품을 많이 쓰고 계신 분도 계시고 사실 뭐 검토해 분도 계셨을 텐데 시만텍에서는 이제 글로벌적인 보안 대응 기술력을 갖고서 이제 이런 많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오늘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후 어떤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그거에 맞는 어떤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발표 자료는요 저희가 나중에 저희 생스메일 보냈대요. 여기 저희가 이제 요거 좀 앞으로 그동안 이제 발표 자료들을 저희가 토크IT 사이트에 올렸는데 어떤 생스메일 보낼 때 토크IT 사이트에도 그렇고 슬라이드 쉐어를 해가지고 저희가
기존 것들도 많이 해서 다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좋은 질문해서 좋은 방송 되었습니다.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